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법칙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래요. 전 시간에 일정 성분비 법칙 선생님하고 빼빼로를 가지고 우리 해봤죠? 좀 이해가 갔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댓글을 받아봤는데 초코송이로 수업해서 이해가 잘 갔어요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도 우리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빼빼로 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 꼭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이에요. 우리 법칙 세 가지 배운다 그랬죠?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선생님도 중학교 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무튼 선생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2 더하기 1은 당연히 얼마일까요? 우리가 3이라고 알고 있지만 지금 이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는 2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학교 3학년 돼서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을 알면 야, 2 더하기 1이 무조건 3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2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2가 될 수 있느냐? 지금부터 한번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이 리삭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게이 리삭이라는 과학자가 과거에 뭐 분자, 원자 이런 개념도 사실 명확하지 않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시켜서 수증기를 만드는 실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수소 2통을 준비했습니다. 수소 2통. 그리고 산소 1통을 준비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 지금 우리 화면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통이 아니라 부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 시작하기 전에도 선생님이 1학년 때 무게하고 질량을 꼭 복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기체 반응 법칙 공부하기 전에 무게하고 질량은 한번 짚어봤었죠? 그리고 부피가 뭔지를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다 보면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인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부피, 단위는 리터로 쓰죠. 여러분들 콜라 1.5리터, 1리터 이런 거 들어봤죠? 자, 차지하는 공간을 나타내는 것이 부피고 그거의 단위로 우리가 리터나 미리리터를 씁니다. 자, 그래서 게이 리삭이 수소 2부피, 그럼 우리가 아까 단위로 좀 정리를 하자면 2리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1리터짜리 2통, 1리터짜리 2통, 그 다음에 산소 1부피, 산소 1리터짜리 1통 해서 총 몇 통을 합친 거예요? 3통을 합쳤더니 우리는 당연히 1리터, 1리터, 1리터 합쳐서 합쳐버리면 3리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증기가 2리터밖에 안 나온 거예요. 2리터밖에. 2통밖에 안 나온 거죠. 당연히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하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어찌됐건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 왜 그러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상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아, 2통 2리터에다가 1리터를 더했을 때 물이 2리터가 나오는구나 라는 어떤 규칙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흘러서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나타나서 분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원자하고 분자를 배워왔기 때문에 아, 분자라는 생각이 들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소의 성질을 띠려면 수소 원자 1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수소 원자 2개가 붙어서 H2라는 수소 분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수소 분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수증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던 수소 2리터는 수소 분자들로 이루어진 것을 2리터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보가드로가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수소 1통에는 수소는 2통 준비했었죠. 그 통에는 수소가 한 분자씩 들어있다고 여러분들 우선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는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아보가드로라는 수가 있거든요. 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는 숫자인데 그 얘기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 중학교 수준을 벗어나고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통 하나에 수소 분자가 하나 들어있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통에 수소가 하나 들어있고 또 한 통에도 수소가 하나 들어있겠죠? 그리고 산소로 넘어가 보면 산소도 O 두 개가 결합한 산소 분자가 통 안에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소 두 통하고 산소 한 통을 결합을 시켰더니 우리 좀 익숙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 분자 두 개가 나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 분자 두 개가 나왔다라는 거 익숙한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 그 분자가 차지하는 통은 왜 더 커지지 않고 왜 두 통으로 돼 있을까? 그래서 아보가드로가 여기서 법칙을 만들었어요. 법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계속 우리가 실험을 해봤더니 같은 규칙이 나온 거예요. 그럼 다른 실험을 해보더라도 그거와 똑같은 규칙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얻은 걸 가지고 우리가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를 한번 때렸어. 그랬더니 친구가 왜 그래?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친구를 2번 때렸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 친구를 똥똥똥 3번 때렸더니 하지마! 라고 화를 냈거든요. 근데 다음날 또 와서 친구를 한 번 했더니 왜 그래? 2번 했더니 하지마! 3번 했더니 하지마!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해봤더니 이 친구는 3번 똥똥똥 칠 때마다 하지마!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친구는 3번 칠 때마다 화를 내는구나. 이 친구의 법칙.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법칙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알겠죠? 자,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이런 법칙을 만들었어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소 기체든 산소 기체든 수증기 기체든 암모니아 기체든 이산화탄소 기체든 간에 같은 부피 속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같은 공간 속에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간다라는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체들은 독특한 성질이 있는 거죠. 기체들은 어떤 기체든 간에 온도하고 압력이 같으면 같은 공간 속에 같은 개수만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보면 산소 1리터에도 예를 들어서 산소가 5개 들어있으면 이산화탄소 1리터도 이산화탄소 몇 개가 들어있다고? 5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소 1리터는 수소가 5개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보가드로의 법칙으로 기체가 반응하는 2 더하기 1이 2가 되는 이 독특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보시면 자, 지금 온도하고 압력이 다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게 되면 같은 통에는 몇 개의 분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한 통에 들어있던 1리터에 들어있다라고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1리터에 들어있던 수소 분자 하나는 산소 분자는 하나가 들어있었죠, 한 통에. 근데 그 분자 중에 하나와 결합을 해서 요렇게 한 통 속에,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다 기체이기 때문에 하나 요렇게 쏙 들어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보가드로 법칙에서는 같은 온도 압력일 경우에 같은 공간 속에, 같은 통 속에, 같은 부피 속에 기체 분자는 몇 개 들어간다?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소 분자도 한 통 속에 1개, 산소 분자도 한 통 속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결합을 해서 물 기체가 한 통 속에 하나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수소도 나머지 산소 하나와 결합을 해서 한 통 속에 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이면 여기 반응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은 공간 속에 같은 양의 기체가 들어가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소 2통 더하기 산소 1통은 수증기가 2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통 속에 하나씩 들어가는 2 더하기 1은 2가 되는 이러한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정리를 해보면 수소 분자 1개를 우리가 1리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 1리터에는 수소 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수소 분자 1개가 1리터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현재에서는. 그럼 얘가 들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1리터 공간 속에 막 수소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수소 1리터의 공간에 수소 분자가 하나가 들어간다. 그러면 2리터가 있으면 수소 분자 몇 개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개가 들어갔다라고 왼쪽 그림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산소 분자도 같은 공간 속에 같은 개수만큼 들어가니까 산소 분자가 1개가 들어가겠죠. 한 통 속에. 그렇게 해서 결합이 되면 물 분자 1개를 우리가 1리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1리터의 물 분자 1개를 1리터가 아니라 1리터의 공간 속에 똑같이 물 분자도 몇 개 들어가야 되니까 1개 들어가야 되니까 물 분자가 2개 만들어졌으면 2개의 부피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하는 아까 게일 이삭이 반응했던 걸 보면 수소 2리터를 준비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소 2통을 준비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소 분자 2개를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산소 1리터를 준비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산소 1통,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산소 분자 1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2통하고 산소 1통, 수소 2리터와 산소 1리터를 섞었더니 물 분자가 몇 개 만들어졌어요? 2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온도 압력이 같을 경우에 똑같은 물 분자가 수증기가 됐을 때는 같은 공간에 1개밖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2개가 만들어진 게 1리터 속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서 2리터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납득이 가세요? 왜 2 더하기 1이 2가 되지? 라고. 자,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 할 때는 질량을 얘기했어요. 질량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이 기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은 우리가 기체들을 반응시킬 때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기체 몇 통을 갖고 왔어요. 자, A 기체 몇 통을 갖고 오고 B 기체 몇 통을 가져오면 얘네들을 섞었을 때 만들어지는 C 기체가 몇 통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지금 밑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간단한 정수의 비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증기를 만들 때 또는 물을 만들 때 수증기를 만들 때가 더 적절하겠네요. 수증기를 만들 때 수소 2통에다가 산소 1통을 섞으면 수증기 몇 통이 만들어진다? 2통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수소와 산소의 비는 2대 1대 2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에 관계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잘 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체 반응의 법칙이었어요. 뭐냐면 질소하고 산소가 결합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어떻게 읽으냐면 산소가 2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산소, 질소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 질소라는 이름으로 읽는 순서고 이 물질의 명칭은 이산화질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이산화질소 앞에 붙어있는 이는 뭘까요? 우리가 질량 보존할 때 개수를 맞춰서 이산화질소 분자가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질소 분자가 1개 있죠? 그러면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은 공간 속에 1개가 1리터 속에 1개가 들어갈 수 있구나. 1개가 더 들어오려고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소 분자도 공간 속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2리터의 산소 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질소 한 통하고 질소 한 통,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질소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1리터였어요. 그 1리터 속에 지금 그림상에 1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질소 한 통,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질소 1리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질소 분자 1개와 산소 몇 통? 2통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산소 2리터, 그 안에 산소 분자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질소 한 통하고 산소 2통을 결합시키면 또 3통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산화질소가 2개가 만들어지니까 한 통 속에 하나씩 들어가서 총 2통의 생성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질 때는 질소와 산소와 만들어지는 최종 이산화질소의 반응은 1대 2대 2의 부피비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피비! 아까 얘기했죠.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간. 1.5리터 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5리터라는 공간 속에 콜라가 들어있다. 이 개념입니다. 1.5리터의 콜라를 저울에 달면 무게가 달라요. 정말 이해하시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질량으로 나타내면
질소 하나의 상대적인 질량, 그러니까 질소 원자 하나에 14라고 생각해 보세요. 질소 하나에. 왜 14인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하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소가 16이고 수소가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생님과 얼굴을 통해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중학교 수준에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질소 원자 하나가 14면 원자 두 개가 붙어있으면 질량이 얼마가 될까요? 28이 되겠죠. 28. 그리고 산소는 하나가 원자 질량이 상대적 질량이 16이라고 했어요. 그 16의 산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64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약분을 해서 비율로 나타내면 7대 16의 질량비로 결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질소 한 통 1리터는 7kg이었다. 산소 두 통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2리터는 16kg이었다. 라는 게 부피비와 질량비의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 과제예요. 실제로 기체가 반응할 때 정말 특정한 부피비로 반응하는지를 우리 해보기를 통해서 알아볼 건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 전과 남은 기체의 부피를 통해서 얼마큼이 반응하고 얼마큼이 남았지라는 걸 산수 수준이에요. 더하기 빼기로 여기다가 반응한 기체의 부피 속에 쭉 적어보면 나중에 쭉 약분을 해보면 몇 대 몇의 부피가 질소 얼마와 수소 얼마의 부피가 만들어지는지,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율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여러분 해보기가 과제입니다. 스스로 정리하기 위해서 과학적 사고력 키우기를 보면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암모니아 생성 반응을 그림 7과 같은 입자 모형으로 나타내보고 부피비와 개수비를 써보자 이랬는데, 방금 우리가 기체 반응의 법칙의 비율을 암모니아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밑에 보시면 암모니아 분자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 분자를 보고 질소와 수소가 몇 대 몇의 비율로 결합을 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질까라는 것을 이제 두 번째 과제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좀 수월하게 됐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화학단은 거의 완벽하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잘 진행해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도 이거 이번 시간 1시간에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해요. 어려우면 선생님이 또 리뷰 강의나 아니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우선은 지금까지의 강의를 듣고 방금 전에 봤던 해보기와 스스로 확인하기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가 12번째 강의였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은 화학 반응의 규칙에서의 3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었죠?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마지막 기체 반응 법칙. 기체 반응 법칙 뭐라고요? 2 더하기 1이 꼭 3이 안 될 수도 있어 라는 거의 개념이었죠. 요 3가지 법칙을 아마 잘 이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과제 잘 해결하면서 요 강의 끝나고 나서 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수업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이에요. 3번째 법칙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면서 모르시면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과제를 한번 잘 제출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자, 화이팅 하십시오.